하모니팀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다 없으시죠? 왜냐면 다 셀라비브를 사용하고 계시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네, 원래는 저희가 9시였는데 10시에 지금 하는 이유는 이분이 너무 인기 강사이셔가지고 시간을 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시간을 기다리고 졸린 눈을 비벼가며 네, 기대를 만땅하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함께 하셨던 분도 계시고 새로 들어오시는 오늘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강사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피부 관리 하시는 경력 20년 차 전문가이시고 네, 지금은 현재 유지스타즈에서 루비 디렉터로 네,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우리 문미영 강사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시면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루비님 나와주세요. 문미영, 톡방 분위기가 너무 좋으신데요. 톡방 분위기가 짱이에요. 역시 수장님의 에너지를 받아서 그러신지 저 피부 박사는 아니고요. 네, 피부 관리사로 한 23년간 일을 해왔고요. 그러던 중에 유사나를 만나서 지금 유사나를 전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리더님들 보니까 제가 지금 전체 화면이 다 잘 안 보이는데 저희 아들이 와서 컴퓨터를 만지고 가더니요. 지금 이 노트북에 이게 안 돼요. 그래서 지금 핸드폰으로 보고 있는데 정말 깝깝스럽네요. 정말로. 자,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제 유사나의 셀라비브를 어떻게 쓰시면 어떤 효과를 가져오는지 그리고 어떻게 써야지만이 정말 최대한의 효과로 네, 얼굴이 반짝반짝 빛나는 피부로 변하는지 그런 팁을 알려드리려고 왔습니다. 잘 왔죠? 네, 네. 문미영. 저기 우리 박엘멜님이 너무 이 에너지가 넘치셔서 저희 팀에도 와서 많은 좋은 얘기를 해주시고 가셔서 제가 진짜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어요. 이 줌을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셀러비브 줌 미팅은 이제 종료 끝. 누가 이제 와서 요청을 해도 이제 저 녹화해 놓은 걸로 보시라고 이제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지금 여기 리더님들 보시면 유사나 선세이가 아니라 셀라비브 전 제품을 다 쓰고 계시나요? 어떠신가요? 와. 네. 우리가 지금 솔직히 이 셀라비브의 위대함을 써보지 않으신 분들은 못 느끼실 거고 그리고 제대로 사용을 못 하셔서 아직 내 얼굴에 광이 안 나고 효능 효과가 조금 덜한 것 같다라고 하신 분들의 오늘 궁금증을 제가 좀 한번 싹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시작을 할게요. 시작을 하면 되죠? 네. 네, 우리 피부 관리는 제일 중요한 것이요. 우리 각질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처음에 피부샵을 다녀보신 분도 있고 안 다녀보신 분도 있지만 이런 피부 쪽에 이제 전문가라고 하면은 클렌징 제품 라인이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고 어떤 성분으로 만들었는지를 굉장히 그걸 중점으로 봐요. 그리고 피부샵에 와서도 처음에 항상 질문하는 게 피부 관리 어떻게 하세요가 아니라 클렌징을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라를 첫 질문으로 해요. 피부는 피부 타입마다 다 다르지만 거의 한국인의 동양 피부는 복합성 피부세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예민 피부로 가실 수도 있고 그리고 타고나기를 약간 지루성, 여드름성 솔직히 우리 세포도 부모한테 물려받는 게 많다고 그러잖아요. 피부도요. 엄마 피부를 모체의 피부를 많이 닮아가요. 그리고 나서 내가 시술이라든가 자극적인 화장품이라든가 너무 피부에 물리적으로 뭔가 인위적인 뭔가 관리를 해주시면 피부가 완전히 예민 피부로 변해가는데 이 피부 타입의 모든 화장품은 라인별로 굉장히 많아요. 근데 유사나는 클렌징은 피부 타입이 거의 없이 한 라인으로 기초 제품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 이유가 화장품은요. 겉에 내 피부의 표면을 보고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피부는 다 똑같아요. 근데 우리가 보여지기식
그러니까 모공이 크고 작냐, 트러블이 자주 있냐 없냐, 내가 건조한가 안 건조한가, 이 차이인 거거든요. 그래서 셀라비브의 기술력으로 우리 인셀리전스 기술력, 우리 컨벤션에서도 배우셨죠? 그 기술력으로 모든 세포에게 영향을 주고 세포 관리를 해주는 거기 때문에 피부 라인별로 세분화시켜 놓지 않습니다. 피부샵에 오면요, 여드름 피부, 지성 피부, 모공 탄력, 그다음에 리프팅, 미백 라인이 다 다르게 있어요. 그래서 라인별로 추가해서 업그레이드면 아까 10회에 뭐 500짜리도 있다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자꾸 업그레이드해서 이제 뭔가를 첨가해서 그거를 기능적으로 가져가려고 하거든요. 근데 셀라비브는 여기 계신 지금 사업자분도 계시지만 셀라비브를 안 써보신 분도 계시지만, 셀라비브는 그런 거를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저희가 만들어 놓은 우리 기초 제품 요 3가지, 클렌징 라인 요 3가지만 잘 제가 알려드리는 대로 쓰시게 된다면 누구나도 다 똑같이 피부가 아주 반짝반짝 광나는 피부로 변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편의점을 갔는데요. 출근하는 길에, 본사 월요일 날 가는 길에 편의점에 뭘 하나 사러 갔는데 편의 사장님이 저를 보고 얼굴을 보시더니 혹시 인셀덤 하세요?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자존심이 너무 상했어요. 정말 인셀덤이라는 화장품을 쓰시는 분들은 뭔가 광이 나잖아요. 그쵸? 근데 우리 네. 유산화를 쓰시는 분들은 광나는 분들이, 아까 우리 소개해 주신 우리 호스트 골드님도 굉장히 얼굴 피부가 너무 좋으신데 그렇게 광나는 피부가 더 드물어요. 정말. 이거는 이 좋은 제품을 가지고 제대로 활용을 못해서 그렇거든요. 그럼 제가 이 활용을 어떻게 하냐면, 어떤 분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는 어떤 제품을 써야 하나요? 저는 예민한 피부인데요. 라고 하시면 저는 모든 걸 다 쓰셔야 된다고 말씀드려요. 이거는 피부 타입별로 고르시는 게 아니라 누구나 다 요 3가지는 기본으로 가지고 계셔야 할 클렌징 라인이에요. 첫 번째로 제가 시연해 드릴 거는 요 클렌징 리무버. 저는 항상 셀라비브 강의할 때 저희 셀라비브 화장품에는 뒤에다가 0을 하나 더 붙여야 된다고 말씀드려요. 이거는 정말 요물이에요. 제가 피부샵에서 1회 아하 필링이라든가, 그러니까 필링이 뭐냐면 우리가 노화가 되고 피부 각질 주기가 20대면 28일로 돌아가거든요. 그럼 30대, 40대, 50대가 될수록 각질 주기가 늦어져요. 제가 올해 51하거든요. 73년 소띠인데 저는 51일로 늦춰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28일, 20대 피부보다 각질이라든가 피부에 쌓여있는 노폐물을 더 깨끗이 제거를 해야 되겠죠. 근데 피부샵에 오시는 분들이 집에서 관리하면 광이 난다는데 마사지샵 가서 피부를 받고 오면 뭔가 바짝바짝 광이 나고 한 4, 5일은 뭔가 수분감도 있고, 그런 이유가 이런 아하산으로 들어있는 아주 저자극적인 필링을 해요. 근데 우리는 매일매일 쓰는 이 리무버에 과일산으로 안전하게 자극적이지 않고 초미세먼지까지 닦아낼 수 있는 그런 클렌징 타입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아이들부터 우리 아빠들, 우리 여기 지금 남성 사업자들도 계시지만 아빠들, 그리고 누구나 다 써야 할 제품이에요. 누가 그러세요? 저는 화장을 잘 안 하는데 리무버를 써야 되나요? 네, 화장을 안 하시기 때문에 리무버는 더 쓰셔야 돼요. 왜? 클렌징,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파운데이션이나 메이크업을 하시면 그걸 지워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클렌징을 하시는데, 집에서 저는 오늘 하루 종일 세안도 뭐 안 하고 뭐 메이크업도 안 해서 그냥 물세수라든가 폼클렌징만 하면 되지 않나요? 라고 하시는데, 그런 분일수록 리무버는 꼭 쓰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리무버는 어떻게 사용하시냐면, 다들 집에 들어오시자마자 클렌징을 먼저 하셔야 되는데 클렌징을 먼저 안 하시고 모든 살림을 먼저 다 하시고 정리하신 다음에 얼굴 세안을 제일 나중에 하시더라고요. 그러시면 안 되고요. 제가 지금 갖고 있는 게 이게 화장솜이에요. 화장솜은 저희 이제 유산화에서도 판매를 하지만 이런 멸균 화장솜은요, 이제 다이소라든가 어디든 팔아요. 근데 저는 하나는 이렇게 물을 묻혀 놓은 게 있고요. 하나는 그냥 맨솜으로 된 게 있어요. 피부가 나는 좀 자극적이다, 그리고 되게 예민하다 하시는 분들은 약간 물을 묻혀서 리무버를 사용하시면 조금 더 자극을 완화시킬 수 있고요. 나는 조금 강하게 한 번에 좀 제대로 그냥 한 번에 닦아내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이렇게 젖지 않는 그냥 마른 솜으로 쓰시면 되거든요. 저는 근데 이제 아침에, 그러니까 저녁에는 이렇게 그냥 물에 적시지 않는 화장솜을 씁니다. 이걸 어떻게 하냐면 한 3장 정도를 이렇게 모아서 한 번에 리무버를 묻혀요.
근데 리무버 우리 이렇게 열어보면 이 속에 속뚜껑 있죠. 하얀 속뚜껑. 저는 그걸 아예 없앴어요. 그냥 너무 조금씩 나와가지고 속이 터져가지고 원래 제가 좀 약간 성질이 급한 사람이라서 그냥 이렇게 해서 그냥 묻힙니다. 이렇게 충분히. 그래서 세 장이 좀 충분히 이제 물로 적셔진다고 생각하면 이거를 어디부터 닦아내시냐면요. 메이크업, 그러니까 눈썹, 그다음에 포인트 화장, 립스틱을 바르신 분들은 항상 우리가 이제 제가 이거를 좀 눈화장도 예쁘게 하시고 우리 눈썹도 예쁘게 그리시잖아요. 문신하신 분도 있지만 근데 우리가 메이크업을 하는 립스틱, 메이크업, 샤도우, 눈썹은요. 광물성 물질로 화학 성분이 들어가지 않으면 만들 수 없는 형태예요. 그래서 유산화는 메이크업 제품을 안 만들고 있고 그런 것들을 제거하려면 너무 문지르거나 번지르니까는 그 묻어 있는 것들을 따로 제거를 하셔야지 아니면 피부 화장하고 같이 제거를 하시면요. 그 색소가 돌아다니면서 색소 침착을 일으켜요. 그래서 항상 눈 화장을 하시는 분들은 약간 지그시 힘주지 마시고 그냥 눈두덩이에 올려놓고 한 5초 정도 이렇게 지그시 어느 정도 스민 다음에 어디로 빼냐면요. 살짝 문질러서 눈꼬리로 해서 이렇게 옆으로 빼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이걸로 막 비벼서 빼라시는 게 아니라 이 눈두덩이만 살짝 눌러서 옆으로. 이거 비비시면 안 돼요. 그럼 이 색소 침착을 일으키는 이 메이크업 잔여물들이 떠다니면서 피부 모공이라든가 착색을 일으킬 수 있으니까 그걸 꼭 주의해서 닦아내시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눈썹도 그리시는 분들 눈썹도 이렇게 따로. 그리고 립스틱 바르시는 분들은 약간 입술에다 이렇게 얹어 놓으신 다음에 여기 입술로만 따로 닦아내셔야 돼요. 이게 이 묻어있는 걸로 얼굴을 닦으시면 절대 안 되시고요. 메이크업은 따로 닦아내신다는 거 그거 주의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2장 남은 걸로 저는 이제 어딜 닦아내냐면 볼 부위부터. 이것도 이렇게 닦아내시는 게 아니라 피부결에 맞춰서 여기 코 옆에부터 해가지고 어디 머리 끝으로 이렇게 빼내시면 돼요. 이렇게 머리 결을 따라서. 그래야 얘가 잘 닦이거든요. 그리고 퍼프 뒤집으셔서 이렇게 머리 베이스 부분으로 밀어내시는 거예요. 피부결에 맞춰서. 그리고 한 장이 남았다 하는 거는 어딜 닦으시냐면요. 이마는 위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돌리는 게 아니라 한 방향으로 주름 반대 방향으로 그다음에 어디로 빼냐면은 머리 베이스 라인 방향으로 빼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코를 좀 닦으시고 제가 항상 강의 때 말씀드리는 거 목주름은요 시술로 필수도 없어요. 목을 항상 닦으셔야 돼요. 어디까지? 귀 뒤까지. 이 귀 옆과 귀 뒤. 이 목을 잘 닦으시면요 얼굴보다 더 새카맣게 나와요. 이 리무버로 우리 아이들이라든가 아빠 퇴근하시고 나서 이걸로 한번 닦아줘 보세요. 정말 새카맣게 묻어나요. 이런 식으로 닦아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한 장 더 있죠? 그걸로 이제 마무리로 이마 닦고 조금 덜 닦인데 코. 그리고 우리 남자분들은 수염이 있잖아요. 저희 아들이 지금 군대 가 있는데 수염이 때문에 이 리무버 쓰고서 여드름을 굉장히 많이 여드름이 좋아져서 항상 군대 있을 때도 이걸 쓰는데 어떻게 쓰냐면요. 저는 이 퍼프를 주니까 수염이 다 묻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토너로 쓰는 이 빨대 있죠. 요 빨대랑 요거랑 딱 맞아요. 그래서 요 빨대를 여기다 끼세요. 그래서 이렇게 뿌리세요. 남자분들은. 그리고 한 5분 정도 있다가 물세수 해보세요. 남자분들은 폼 클렌징 안 해도 이 리무버만으로도 피부가 정말 깨끗해지세요. 그리고 저는 이 리무버를 또 언제 이렇게 풀어서 쓰시냐면요. 저녁에는 요 솜으로 닦아내시고 나서 클렌징 로션을 하지만 아침에는 일어나자마자 요거를 화장실에 놓으시고요. 한 5번 뿌리세요. 그리고 이제 설거지 하시든가 뭐 손을 닦으시든가 다른 볼일을 보세요. 그리고 한 5분, 10분 놔뒀다 요걸로 물세수만 해보세요. 폼 클렌징 안 하셔도 되고요. 클렌징 로션 안 하셔도 아침에 요거를 먼저 하고 나서 기초를 바르시면 얼굴이 정말 반짝반짝 하루 종일 각질이 수면을 취하면서 우리 몸속에서 나오는 피지 분비물, 그다음에 베개님에서 묻는 먼지, 공기 중에 떠다니는 이런 먼지들이 이 리무버로 하나로 해서 각질을 부드럽게 녹여요. 그 대신 요거는 뿌려놨다 바로 쓰시는 게 아니라 좀 뿌려놨다 한 5분, 10분 이렇게 다니세요.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스민 다음에 미온수로 살살살살살살 이렇게 문질러서
한번 물세수만 해보세요. 그러면 아침에 폼 클렌징을 쓰시면 너무 자극적이거든요. 그리고 클렌징 로션을 쓰면 너무 번거롭고 요거 하나로 쓰시면 아침에 기초 제품이 정말 더 잘 스밀고 더 흡수가 더 잘 됩니다. 그런 남자분들도 쓰지만 저희도 이렇게 놓고 쓰시면 아침에 사용하시는 걸로 쓰시면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나서 요거를 쓰시고 난 다음에 요거를 써야 돼요, 요거를 써야 돼요 물어보시는 게 아니라 당연히 클렌징 밀크를 쓰셔야 됩니다. 우리 이중 세안하고 하죠. 이중 세안. 이거는 세안제가 아니라요. 이 폼 클렌징과 클렌징 밀크를 쓰기 위한 기본 단계예요. 기초 단계. 우리 에브리데이 보시면 그게 써 있어요. 요건 준비 단계. 그러니까 겉에 묻어 있는 이물질이라든가 노폐물을 한번 닦아낸다 생각하시고 요거는 클렌징이 아니다. 준비 단계다. 그러면 정말 클렌징은 우리 이중 세안한다고 하는 건 이 클렌징 로션과 폼 클렌징이에요. 그러면 누구나 어떤 피부 상관없이 저는 이 클렌징 밀크 안 써보신 리더님들도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진짜 클렌징 밀크가 너무너무 잘 나왔어요. 저는 이게 꼭 무슨 얼굴에 바르는 로션처럼 로션 타입이거든요. 기존의 피부샵에서나 기존에 썼던 제품들은 유분기가 좀 있고 쓰고 나면 좀 뭔가 잔여감이 남아서 피부가 조금 끈적한다는 느낌이 생기는데 이 제품은요, 얼굴에 바르는 순간 굉장히 시원하면서 피부가 환해지는 느낌을 받아요. 그리고 다 아시다시피 여기 뭐가 들어있어요? 네, 락토바실러스, 유산균이 들어있죠. 피부에 좋은 환경을, 피부에도 우리가 모낭충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어디서 내려오냐면 머리에서. 그래서 우리 샴푸는 꼭 3분 이상 딥클렌징을 하셔야 효과를 봅니다. 특히 여드름 있는 우리 아이들, 그 다음에 앞머리 자르는 우리 중고등학생 아이들, 그리고 머릿속이 많이 여드름이 나거나 비듬이라든가 이런 있는 분들은 우리 샴푸는 그냥 샴푸, 기존에 있는 샴푸는 이 머릿결을 닦아내는 거라면 저희는 말 그대로 딥클렌징 샴푸예요. 그래서 한 2, 3분 정도 충분히 두피가 열려서 두피 속에 있는 모공 속에 있는 것들 노폐물이 빠져나올 시간을 두셔야 되는데 우리가 너무 성질이 급하다 보니까 빨리빨리 그리고 요즘 우리 세숫대야에다가 물 받아놓고 안 하죠. 샤워기로 하죠. 그러니까 이게 충분하게 이게 들어갈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2도 3분 닦으라고 그러죠. 저는 그래 2도 3분, 머리도 3분. 저희 신랑은 여기 이제 이 머리에 샴푸를 해놓고 면도를 하세요. 그리고 나서 면도 끝나고 닦아내시고 그 트리트먼트를 바르고 칫솔질을 하세요. 그랬더니 이 탈모가 굉장히 심했거든요. 진짜 지금 머리가 정말 많이 나고 두피가 그 두피 속에 여드름 같은 거 있죠. 그리고 각질, 진짜 비듬, 그게 싹 없어졌어요. 그래서 저희 신랑은 제일 먼저 유산화 중에서 제일 많이 효과 본 게 샴푸 트리트먼트라고 손꼽을 정도예요. 이런 식으로 활용을 잘 하시면, 그리고 특히 우리 어린아이들 머릿속에 되게 냄새 많이 나요. 아이들 보고 스스로 머리 샴푸 감으라면 겉에만까지 이 속을 감질 못하거든요. 그것들이 모낭충이 내려와서 여드름이 되고 머릿결에 붙어 있다가 스치면서 피부에 트러블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클렌징 밀크 로션을 쓰기 전에 리무버 쓰시고 요걸로 펌핑을 우리 박에멜린 같은 경우 내가 얼굴이 크다 생각하면 3번 펌핑, 나는 좀 얼굴이 보통보다 작다 그러시는 분도 2번. 저는 근데 얼굴이 커서 3번 정도 펌핑합니다. 3번 정도 하시고 요렇게 3군데 요렇게 4군데 이렇게 짜서 바르세요. 그리고 요것도 시간이 중요해요. 리무버는 한 3번 정도 닦았지만 요거는 우리 이거 클렌징 밀크 로션 이거 하라고 그랬더니 무슨 마사지 하듯이 막 피부를 문지르시는데 절대 그러시면 안 되고요. 이 피부와 로션이 닿는 둥 맞는 둥 퍼질 수 있게만 이렇게 발라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것도 마찬가지로요. 클렌징 로션도 이렇게 바르다 보면요. 얘가 뻑뻑하게 밀리지 않을 정도에 되는 시간이 있어요. 그리고 피부는 사람마다 피부 온도차가 틀려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얼굴에 열감이 많은 분들이 얘가 빨리 수분감이 날아가기 때문에 스미실 거고요. 얼굴이 조금 열감이 없으신 분들은 한 1분 정도, 한 40초, 50초를 이렇게 문지르셔도 요게 조금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손바닥이 아니라 손끝으로 살살살살 특히 이 코 부분에 블랙헤드라든가 T존 부위에 뭔가 트러블이 많이 나시는 분들, 특히 우리 인중을 잘 닦으셔야 돼요. 우리 여성분들 나이 먹으면 주름이 얼룩져요.
여기 입술로 져요. 그쵸? 이 입술에 각질 제거가 안 되면요. 주름이 엄청나게 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인중, 여기는 조금 힘줘서 입술, 그 다음에 얼굴을 다 닦으시고 조금 약간 잔여감이 남는다는 건 어디로 가요? 항상 목으로 가요. 그래서 여기 림프선이 지나다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피부샵에서도 얼굴 리프팅 마사지를 할 때 제일 많이 문질러 주는 게 여기 목선 따라서 보이는 이렇게 삼각견으로 된 림프선이에요. 여기를 같이 제가 이제 이따 기초 바를 때도 그렇지만 저는 여기 목 주위를 굉장히 많이 문질러요. 그래서 제가 얼굴이 굉장히 컸었거든요, 예전에. 근데 여기 리프팅이 유사나 이 셀라비브 바이탈 라이팅 세럼과 이 클렌징을 쓰면서 굉장히 많이 올라붙었거든요. 그래서 목도 깨끗이 이렇게 닦아주시면 돼요. 이렇게 쓰셔야 되는데 요 정도 저는 하고 났더니 지금 이제 느낌이 이제 뻑뻑해요. 그러니까 수분감이 없고 뻑뻑하다는 건 이제 다 됐다는 거예요. 더 이상 이 수분감이 없는데 계속 얼굴을 문지르시면 자극이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제 뭔가 손에 느낌, 촉촉한 느낌이 없다 그러면 그만. 그리고 뭐를 하시냐? 이거 하고 나서 다들 물어보시고 이거 한 다음에 이거 그 다음에 뭐 해요? 라고 하시는데 이거 한 다음에는 그냥 물 세수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조금 잔여감이 남다 그러면 티슈로 한번 찍어내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아까 썼던 이런 퍼프 있죠? 물에 젖은 퍼프. 요게 남으신 있는 분들은 요걸로 한번 이렇게 닦아내시면요. 그게 있어요. 아, 내가 아까 리무버를 하고 이걸 했는데도 잔여감이 많이 남네 해서 이렇게 보면 까맣게 묻어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모공 속에 있던 것들을 좀 빼냈다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시고 물 세수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해면이라는 거예요. 피부샵에서는 이걸 많이 쓰는데 다이소도 이걸 많이 팔더라고요. 얘는 살아있는 생물체예요. 그래서 얘는 햇빛에 말리면 죽어요. 약간 물에 수분기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정말 세수하기도 귀찮고 요 다음에 내가 만약에 팩이라든가 다른 걸 하고 싶다 하시는 분은 요걸로 이렇게 닦아내셔도 되게 간편해요. 그러면 피부샵에서 무슨 관리받는 듯한 느낌. 안 그러면 저는 뭐를 권하냐면 수건을요. 내가 오늘은 좀 햇빛을 많이 봐서 피부를 좀 뭔가 피부샵 갔다 온 것처럼 케어를 하고 싶다. 그럴 때는 저는 이 밀크 클렌저를 하고요. 그 상태에서 얘를 물을 좀 짜가지고 한 30초 정도 전자레인지에 돌려요. 그럼 따뜻하잖아요. 그 따뜻한 거를 얼굴에 이렇게 김을 쐬어요. 특히 어디 눈이 굉장히 필요하잖아요. 눈을 좀 지그시 눌러주시고 네, 볼도 좀 지그시 눌러주시고 이렇게 눌러서 스팀을 해서 모공을 한 번 더 열어준 다음에 절대로 뻑뻑 닦지 마시고 그냥 눌러서 그냥 이렇게 제거를 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목 부위는 이렇게. 그러면 정말 얼굴이 반짝반짝하게 피부샵 다녀온 것처럼 피부가 굉장히 맑아져요. 이 단계를 거치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요거가 귀찮다고 잘 안 하세요. 근데 피부는요, 정성 들인 만큼 좋아져요. 정말로. 그래서 굳이 피부샵을 안 가시고 내가 조금 정성을 들이고 싶으시다 하실 때는 저는 요 온스포 사용법을 조금 권해드려요. 그리고 나서 저는 일주일에 한 3번 정도 이 엑스폴레이팅 마스크, 얘가 요물이에요, 정말. 저희 딸이 20살 이제 고등학교 이제 졸업했어요. 올해 졸업했으니까 딸이 여드름이 정말 많은 친구들이 많은데 정말 이거 하나만 쓰고도 여드름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손으로 자꾸 건드려서 이게 발진이 되고 자꾸 번져서 모공이 커지거든요. 얘가 상처 치유에도 굉장히 효과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제품을 한 일주일에 2~3번 정도 씁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그렇게 여드름 피부라든가 트러블 피부들이 있을 때는 저는 매일매일 3일에서 5일 정도 한번 써보라 그래요. 근데 얼마 전에 이거를 제가 제 강의할 때 Q&A 들으시고 5일을 쓰셨는데 피부가 홀딱 뒤집어지셨대요. 그랬더니 왜요? 그랬더니 요걸 바르고 좀 많이 문질리셨던 모양이에요. 피부가 얇으신데 그러다 보니까 얘가 자극이 되니까 조금 피부가 트러블이 나서 저한테 말씀을 주셨는데 피부는요. 재생 효과가 있어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피부는 제품을 내가 만약에 썼는데 트러블이 났다. 나랑 뭔가 안 맞는다 했을 때는 아무것도 안 하시고 그냥 일주일 동안 가만히 놔두시면요. 다 정상으로 돌아와요.
재생돼서. 근데 여러분들이 트러블이 난 거를 못 참고 피부과를 가고 연고를 바르시면 그게 한번 악순환이 되면 연고를 바르지 않으면 스테로이드가 안 들어가게 되면 이게 피부가 다시 다 뒤집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냥 트러블이 났을 때는 우리 영양제도 그렇잖아요. 뭔가 먹고 안 좋을 때는 그냥 모든 걸 내려놓고 쉬어주면 일주일 정도만 되면 피부는 다시 복구, 재생되는 그런 기간 동안 스스로 자기 치유적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그냥 너무 많은 자극을 주실 필요가 없고 그냥 쓰시던 대로 세안하시고 그냥 토너만 뿌려주셔도 피부는 제자리로 돌아온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리무버 했고 로션 했죠. 우리 에밀님 어떤가요? 피부가 좀 만져보시니까 어떤가요? 이 클렌징 로션을 쓰고 나면요. 피부를 이렇게 만지면요. 굉장히 시원하면서도 개운해요. 피부가 촉촉해요. 클렌징을 하고 나면 되게 뻑뻑해야 되거든요. 근데 저희 이 밀크 클렌저는 굉장히 하고 나면 촉촉한 느낌이 굉장히 오래 가요. 그리고 나서 폼 클렌징을 어떻게 쓰시냐. 그리고 나서 온스포 사용이 아니라 나는 그냥 세안을 하겠다 하시는 때는 요거를 쓰셔야 돼요. 그 대신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거는 폼 클렌징을 쓰기 전에는 손을 정말 깨끗이 씻으셔야 돼요. 제가 예전 강의 때 그래서 어떨 때는 거품이 많이 나고 어떨 때는 거품이 안 나요. 똑같은 양을 써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써보니까요. 아무리 비누로 깨끗이 씻어도 어떨 때는 거품이 안 날 때가 있어요. 왜? 내 손에 사이사이에 뭔가 이물질이 껴있을 때. 근데 샴푸를 한 다음에 폼 클렌징을 한번 해보세요. 조금만 짜도 손에서 거품이 어마어마하게 나요. 샴푸로 오래 내 손에 모든 세정을 다 했기 때문에 거품이 그만큼 많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손을 제대로 깨끗이 씻지 않으시면 절대 얘는 충분한 거품이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얘는요. 우리 손 마디, 한 마디 정도 안 되게끔 쓰시는 게 제일 적정량이세요. 너무 적게 써도 그렇고 너무 많이 써도 그 정도 짜셔서 손을 깨끗이 씻은 다음에 충분히 어떻게 손에서 거품을 내셔서 피부에 폼 클렌징을 하시는데 폼 클렌징을 제가 어떻게 사용하나 봤더니 거의 한 10번 문지르시고 물 세수하시더라고요. 절대 안 돼요. 10번 문지르고 물 세수하시는 거는 피부가 부풀어 오르다가 그냥 우리 그거 있잖아요. 쉽게 말하자면 목욕탕 가서 때를 불리다 말고 때도 안 밀고 그냥 나온 듯한 느낌.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 네. 각질이 그냥 부풀어져 있는 때가 내 얼굴에 그냥 붙어 있는 거야. 그래서 기초를 바르고 에센스를 바르고 두드리는데 뭐가 밀려요? 네. 그 피지, 그 각질이 녹아 나오려고 했는데 그게 녹아 나오지 않고 중간에 붙어 있을 때 내가 다른 자극으로 인해서 그게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런 경험하신 분들 많아요. 특히 저희 파트너가 그래요. 스폰서님 저는요. 폼 클렌징만 쓰면 때가 밀려요. 피부에서. 왜 그럴까? 그래서 물어봤어요. 왜 그럴까? 뭐든지 그분이 뭔가 불만이라든가 크레임을 얘기할 때는 먼저 설명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분이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먼저 물어보셔야 돼요. 그럼 손을 깨끗이 씻고 했어? 그러면은 거품을 충분히 냈고 그런 거품을 내서 어느 정도 피부에 롤딩을 했을까라고 물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예민 피부들은 30초 이상. 그 다음에 저처럼 중복합성인 피부들은 보통 50초에서 60초를 전문가들이 권해요. 근데 저도 이제 해보니까 팔이 아파요. 60초 해보세요. 60초를 그 타이머 매놓고 이거 해보세요. 팔이 아파요. 정말. 그리고 우리가 이 클렌징 할 때 다들 어떻게 하시냐면 우리 서서 이렇게 안 해요. 어떻게 하냐면 다 엎드려서 이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힘들어요. 이게 허리를 숙이고 이거를 한다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저희 딸 보니까 요즘은 이런 머리띠 같은 거를 여기다 이렇게 끼는 게 있더라고요. 여기에 물이 흐르잖아요. 폼 클렌징 하면서 그거를 방지해서 여기다가 우리 지금 헤어밴드 했듯이 여기다 끼는 게 있더라고요. 팔터번이. 그래서 서서 이렇게 폼 클렌징을 하고 문질러도 여기서 물이 떨어지는 거를 걔가 막아준대요. 그 너무 진짜 아이디어 상품이에요. 혹시 그 어디지? TV에 영웅재중인가 그분이 그 연예인이 폼 클렌징 하는 걸 봤는데 어떻게 하냐면 거울을 보고 폼 클렌징을 하시더라고요. 그분은 배운 거예요. 피부과에서. 그리고 시간을 타이머로 재놓고 하시더라고요. 그거 보고 저분은 누가 전문가한테 배웠다. 연예인들도 이 피부가 생명이잖아요. 그래서 집에 와서 어떻게 매일매일 쓰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피부샵을 일주일에 2번 가더라도 내가 매일매일 쓰는 제품을 제대로 활용 못하면 피부는 유지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폼클렌싱을 우리가 배웠잖아요. 컨벤션에서 제대로 된 제품들을 만들어 줬으니 제대로 체험해보고 그것들을 공유해야 이것들이 뭔가 연결이 되겠죠. 그래서 내가 써보셔야 돼요. 내 피부를 가지고 30초를 써서 내가 만족할 것이냐, 50초, 60초를 써서 내 피부가 더 만족할 것이냐. 그러고 나서 내가 60초를 사용했는데 얼굴을 딱 봤는데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이 어떻게 유리알처럼 반짝반짝 빛난다고 하면 나는 그 60초가 맞는 거고요. 30초만 해도 충분하다 하면 30초가 맞는 거예요. 그거는 피부마다 각자 타입이 틀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각자 해보셔야 돼요. 실험상. 그 대신 초를 한번 꼭 재보세요. 30초, 50초, 60초. 그래서 맞는 것들을 해보세요. 60초인데 내가 좀 피부가 얼굴이 화끈화끈거리고 따갑다 하시는 분들은 초를 줄여가셔야 되고 30초인데 내가 얼굴에 광이 안 난다. 내가 이 세 가지 제품을 다 썼는데도 광이 안 난다. 그런 분들은 저한테 본사 오시면 따로 오세요. 왜 피부가 왜 그럴까요? 제가 다시 한번 피부 한번 측정을 해드릴 테니까 이런 식으로 클렌징 라인을 잘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점적으로 이렇게 클렌징을 잘 사용했다 한들 내가 이렇게 제대로 된 각질도 제거하고 피지도 제거하고 모든 것들을 이제 잘 받아들이게 내 피부 상태를 만들어 놨다고 하면 우리가 기초 제품을 제대로 써야 되잖아요. 기초 제품을 제대로 써야 되는데 우리 박면중 에멜님은 남자분이라 그런가 저희 서방님은 토너하고 세럼하고 그다음에 데이 로션 요 정도만 바르시거든요. 다 전 제품을 바르시나요 혹시? 아니, 저도 고정. 그렇죠. 네. 요번에 새로 나온 이거 프로텍티브 이 크림이 조금 우리가 쓰기에는 솔직히 우리들끼리 말인데 요거는 굉장히 보습력도 강하고 차단력도 있는데 이거를 쓰고 메이크업을 하면 좀 밀려요. 제형이 좀 두꺼워요. 그래서 우리는 요거를 권하고요. 저희 아이들이나 우리 남자분들이나 메이크업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 제품을 저는 권해드리고 싶어요. 여기에 보습력도 있고 진정도 있고 SPF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SPF 요즘 많이 나오잖아요. SPF는 높다고 좋은 게 아니라 시간 길이상 오늘 유사나 코리아에서도 뭔가 올려주셨더라고요. 차이가 나지 않아요. 숫자가 높다고 절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 그걸 모르고 있다는 소비자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SPF 30이나 50이나 거의 별 차이가 없다. 그렇지만 숫자가 높을수록 피부에 자극이 되고 썸 제품을 쓰면 절대적으로 폼클렌싱이라든가 이 제품을 쓰지 않으면 우리가 노폐물을 제거해주지 않으면 피부에 자극이 돼서 더 피부가 예민해질 수 있다는 걸 알려주시고 토너를 쓰시고 세럼을 쓰셔요. 그렇죠? 근데 우리 아이 에센스 다들 잘 바르시나요? 바르시는 분도 있고 안 바르시는 분도 있고 하실 거예요. 저도 솔직히 바를 때도 있고 안 바를 때도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우리 기초를 바를 때 제일 중점적으로 보시는 건요. 순서가 어떻게 돼요? 라고 하시면 헷갈리실 필요 없고요. 가장 묽은 것부터 쓰시면 돼요. 물로 된 거, 가장 묽은 거. 토너가 가장 묽죠? 저희 토너는 미스트도 쓰고 영양도 되지만 토너는 솔직히 피부 관리실 쪽에서는요. 이 클렌징 라인 4단계로 들어가요. 피부는 영양이 아니라 클렌징으로 들어가요. 왜냐하면 모든 클렌징을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이제 pH를 잘 맞춰서 세럼이라든가 크림이 제대로 들어가기 위한 피부 준비 단계로 들어가서 얘는 클렌징으로 들어가요. 근데 저희는 준비 단계 클렌징도 돼 있지만 뭐가 돼 있냐면 우리 셀라비브 화장품 중에 토너가 제일 많은 성분이 들어가 있어요. 얘 하나만 제대로 바르셔도 굉장히 효과가 좋으신 거예요. 그리고 얘는 진정, 살균, 보습, 탄력을 다 넣었기 때문에 저는 솔직히 우리 셀라비브 기초 중에서 다는 못 바르고 뭐만 바라도 되냐 그럼 얘 하나. 얘만 수시로 뿌려도 얼굴에 정말 보습광이 납니다. 그래서 얘를 저녁에는 저는 이렇게 퍼프에 묻혀서 이렇게 뿌려서 클렌징을 내가 폼클렌징 했는데 잘 닦였나 아니면은 이물질이 남지 않았나 라고 해서 한번 이렇게 닦아내요. 닦아내고 나서 확인을 항상 목을 닦으셔야 내가 제대로 닦았나 표시나. 목 닦아서 깨끗해 묻어나지 않아. 그랬을 때 이 제품을 한 3번에서 4번을 이렇게 멀리서 뿌려줍니다. 그리고 나서
셀라비브는요, 두드려서 흡수시키면 효과가 더 좋고요. 우리 많이 아시는 인셀덤이라는 화장품 우리 많이 써보셨죠? 그 제품 제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 제품은 저희는 인셀리전스 기술력과 펩타이드 성분으로 들어가가지고 굉장히 흡수도 빠르고 입자도 네, 촘촘한데 인셀덤은 리포좀 기술에서 조금 입자가 불안정해요. 그래서 두드리지 말고 걔네들은 그냥 발라놨다가 흡수시키고 남은 걸 걷어내는 그런 효과를 보거든요. 왜냐하면 두드려서 그 입자가 터질 수 있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거기는 흡수시킬 때 두드리지 말라는 소리를 많이 해요. 그리고 제가 김혜수의 피부 탄력법을 물어봤더니 아침에 일어나서 토너를 뿌리고 나서요 100번 두드린대요 얼굴을. 그래서 탄력, 그다음에 모공 수축, 그리고 피부를 좀 깨워주는, 우리 몸도 일어나서 스트레칭을 하면 조금 개운한 것처럼 피부에 이제 아침에 자고 일어났을 때 부었을 때라든가 피부가 처져 있을 때 이렇게 두드려서 탄력을 많이. 그래서 기초를 바를 때도 그렇고 메이크업을 하실 때도 많이 두드리시면요 얘가 흡수도 되지만 피부가 굉장히 좋아지셔요. 특히 그 대신 깨끗한 손으로 두드리셔야겠죠. 그래서 토너를 바르시고, 두 번째는 네, 우리 눈 밑은 진피층이 없어요. 그럼 우리 해골을 보면 눈 주위 뻥 뚫렸고 입 주위 뻥 뚫렸잖아요. 그래서 얘는 진피까지 깊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정말 눈 주위에, 그래서 우리가 이 아이 에센스라든가 아이 크림을 많이 바르시면 눈 주위에 한간종이라든가 비립종이 많이 생기시는 거예요. 왜? 흡수되지도 않고 나가지도 않은 것들이 이 피지막에 겉 표피에 머물러서 동글동글하게 피지물과 화장품 잔여물이 뭉쳐서 생기는 게 한간종과 비립종이에요. 그래서 비립종을 많이 쓰신 분들은 어떤 화장품을 많이 쓰냐? 우리 지루성 화장품, 화학 화장품, 설화수, LG, 시판되는 화학성 성분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걸 오래 쓰신 분들은 비립종 100% 생깁니다. 제가 피부샵에서 제일 많이 짰던 게 비립종인데 그분들 물어보면 다 기초 못 쓰세요. 그러면 다 설화수, 자음생 이렇게 쓰세요. 진짜 그건 제가 20년 동안 가져온 통계예요, 통계.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그래서 그런 것들이 스며지지 않고 표피 화장품이라는 증거예요. 들어가지 않고 너무 많이 과다한 것들을 많이 발라서. 그래서 저희 제품은 그런 게 없죠. 그래서 이 어플리케이터로 살짝 눌러서 눈가 주변만 바르시면 됩니다. 근데 정말 나는 얼굴에 주름이 너무 많아서 집중 케어를 하고 싶다. 우리 권현진 스폰서님이 얘를 한 통을 3일을 다 발라보셨대요. 그랬더니 얼굴이 팽팽해지더래요. 그거는 팽팽해질 수도 있고요. 화장품이 너무 일시적으로 많이 들어가면요. 모세혈관이라든가 혈관이 팽창을 해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빵빵해 보여요. 그래서 이 아이크림은 저는 그래요. 막 이 토너에도 뭐를 넣고 막 믹스해서 흔들어 쓰잖아요. 저는 이대로의 기초 제품을 저는 완전히 강추합니다. 토너에 이 프라임 안 넣고 뭐 오일 안 넣어도 이것만으로도 저희는 충분한 역할을 해요. 그런 것들 굳이 하지 마시고 기초적인 것들을 차곡차곡만 잘 바르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를 눈가랑 어디 발라요? 이마. 우리 미간 주름 있죠? 여기가 엄청나요. 나이 먹으면 저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노안이 와서요. 지금 미자님들 얼굴이 잘 안 보여요. 여기 미간 주름, 그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 인중 주름. 네, 효과 딱이에요. 아주 딱이에요. 그리고 이거를 저는 맨 마지막에 어디다 바르냐면 이렇게 짜서요. 입술에 꼭 발라보세요. 입주름이요. 우리 입주름이 굉장히 많이 생기거든요. 특히 건조하고 말을 많이 하게 되면요. 입술 주름이 어마어마하게 생겨요. 여기다가. 그래서 어떻게? 눈가, 이 미간, 팔자, 그다음에 입술 라인. 이렇게 아이크림을 쓰시면 됩니다. 아이크림은 생긴 주름을 피시는 게 아니라요. 생기지 않게 예방하는 효과가 90%입니다. 아셨죠? 네. 그래서 눈가 주변에 충분한 수분량을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쓰겠어요? 네. 우리 바이탈라이징 세럼. 누가 또 물어보시더라고요. 미백 세럼과 바이탈라이징 세럼 중에 어떤 걸 바르셔야 할까요? 발라야 할까요? 그리고 어떤 걸 먼저 발라야 할까요? 우리 인셀리전스 기술력은 진피까지 깊숙이 들어간다 그랬죠? 요거는 인셀리전스 기술력은 안 들어가 있지만 미백 라인은요. 진피층까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여기는 어디까지? 기저층까지만 들어갑니다. 왜? 멜라닌 색소는 기저층에서 생성되고 소멸됩니다. 그래서 기저층까지 들어갈 수 있는 거는 요거.
그래서 깊숙이 먼저 눕는 거를 먼저 바르시고 그다음에 나는 탄력도 좋고 리프팅도 효과가 있는 걸 쓰고 싶어. 그러면 요걸 쓰시고 난 한 번 더 미백 효과를 바르고 싶어 하면 요거 바르시고 요거 바르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네. 저녁에는 요거 바르시고 요거 바르시고. 전 아침 저녁으로 다 요 두 가지를 다 써요. 미백에 욕심이 생기신 분들은 요거 세럼을 그 대신 요거는 제가 항상 강의 때 말씀드리지만 4번을 짜셔야 됩니다. 얼굴에 2번, 2번씩. 혹시 이렇게 짜다가 안 나오시면요. 여기 유산화 제품은 피스톤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화장품이에요. 여기에 뚝 뒤에 보시면 이렇게 동그랗게 구멍 뚫린 게 있어요. 고기를 바늘로 살짝 밀면요. 공기가 이게 중간에 들어가서 안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치시면 안 되고 고기를 살짝 누르시면은 이게 피스톤으로 쭉 올라가서 나옵니다. 중간에 어떤 파트너분들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스폰서 이게 중간에 짜다가 안 나와요. 있는 것 같은데 안 나왔을 때는 이 뒤에 꽁지에 이렇게 동그랗게 뚫린 곳을 살짝 바늘로 찝으시면 이렇게 쭉 올라가서 공기가 빠지면서 돼요. 그러니까 여기 4번, 여기 2번, 여기 2번. 4번 바르시고요. 클렌징을 제대로 하고 내가 영양 성분을 충분히 발라준다 생각하시면요. 요거를 세럼을 바르시면요. 한 요렇게 대여섯 번 문질러도 쏙 들어가요. 근데 내가 각질 제거가 제대로 안 돼 있고 피부 표면에 뭔가 영양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얘가 계속 겉돌아요. 근데 저는 벌써 지금 다 들어갔거든요. 그리고 열감이 있으면 확실히 화장품이 빨리 흡수해요. 그래서 이렇게 없죠. 그 다음에 이제 미백 라인 제품을 짜서 바르시면 돼요. 미백 라인은 너무 많이 바르시면 안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미백 라인 제품엔요 트러블이 많아요. 예민하신 분, 그다음에 비타민 C 성분들이 많이 들어있고 약초 성분들도 들어있지만 저희 미백 기능성 인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파트너들도 이 제품을 못 쓰시는 분들이 몇 분 계세요. 피부가 알러지가 있거나 굉장히 예민하신 분들은 얘를 바르면 화덕화덕하고 막 얼굴이 따갑고 쓰라려우시대요. 그런 분들은 아무리 좋은 제품이라도 나랑 맞지 않는 거면 굳이 바르실 필요가 없겠죠. 네, 계속 써서 내가 한번 발라보겠다는 분들도 있는데 미백 라인은 다른 이런 회색 라인보다 트러블이 조금 있습니다. 나랑 맞는 성분이 있고 없는 성분이 있어서 그런 것들은 네, 미리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서 요거 세럼 바르시고 나서 저는 요거 바르고 나서 제가 이 루미더스 크림이 나오고 나서부터 조금 셀라비브 라인에 조금 갈증이 있었던 것들이 해소가 됐어요. 이 루미더스 크림이 지금 젊은 분들은 모르겠는데 이제 50대가 되고 60대가 되면요. 굉장히 피부가 건조하고 메마르거든요. 근데 우리 라이트 크림은 굉장히 좋긴 한데 조금 채워지지 못했던 것이 있었는데 이 루미더스하고 이 페이셜 오일이 나오고 나서부터 제 피부가 더 생기도 있어지고 탄력도 생긴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는 아침 저녁으로 바르는 미백 크림이에요. 그쵸? 저는 그래서 여기 세럼까지 바르고 요 크림과 요거를 믹스해서 바릅니다. 어떻게? 저녁에 바를 때는요. 조금 충분한 양을 바르셔야 되고 저희 이 미백 라인 제품 보면 이 스파츌라가 있어요. 저희 이게 솔직히 피스톤으로 된 제품이 공기 산화되는 것도 막아주고 굉장히 쓰기도 좋긴 한데 이 미백 제품은 좀 제형이 얘보다 조금 뻑뻑하기 때문에 그렇게 못 만들게 크림 통으로 만들었는데 그래서 이 스파츌라가 꼭 들어있어요. 왜냐하면 손으로 이걸 찍게 되면 손의 온도라든가 손에 이물질이 들어가서 이 제품이 빨리 변질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스파츌라를 꼭 쓰라고 이게 들어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게 귀찮다고 잘 안 바르시죠? 그냥 손으로 푹 찍으시죠? 근데 이 제품을 2달 안에 다 쓰시면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근데 화장품도요. 자꾸 열었다 닫았다 그리고 온도 있는 이 손이 자꾸 들어가면 이물질이 들어가면 처음보다 효능 효과가 조금 떨어져요. 그래서 우리 이 네트워크 제품이나 유산화 제품은 용기가 작으면서 용량이 좀 작은 그런 메리트도 있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막 50g, 100g짜리 영양크림이 너무 커서 좋다고는 하지만 그걸 쓰게 되면 공기 중에 산화돼서 처음 썼을 때보다 처음에는 너무 좋았는데 쓰면 쓸수록 뭔가 화장품이 별로 아닌 것 같아. 그건 다 우리 비타민처럼 산화되고 공기에 다 좋은 성분이 날아가서 그래요. 그래서 요 루미더스 크림을 바르시고요. 그리고 저는 그냥 이걸 여기 페이셜 오일을 그냥 쭉 쪄서 이렇게 쭉 발라버려요.
그리고 나서 요거를 마사지 하듯이 이렇게. 그리고 어느 정도 바르고 난 다음에 손에 잔여분이 있잖아요. 이게 꼭 어디로 가야 되냐면 네, 목으로 갑니다. 항상 목은 소중히 리프팅도 안 되고 주름도 펼 수 없는 이 목은 항상 고개를 돌리시고 이 림프선에 맞춰서 이렇게 문질러 주시거나 살살 이렇게 해주시면 턱선도 예뻐지고요. 목 주름. 우리가 페이스 하면 여기까지가 아니라요. 이렇게 데콜테까지예요. 어깨 라인까지. 그래서 저는 여기 쇄골, 여자분들 여기 쇄골 있죠? 여기에 경락선이 있어요. 림프선이 있고. 그래서 우리 결혼할 때 마사지 받으면 꼭 이 데콜테, 어깨 쇄골 라인 마사지를 해주거든요. 여기만 왔다 갔다 몇 번 쓸어주시면요. 굉장히 쇄골 라인도 예뻐지고요. 목으로 올라가는 혈이 굉장히 순환이 잘 돼서 얼굴 혈색도 맑아져요. 피부 관리실에서 피부만 마사지 한다고 얼굴 혈색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피부를 하기 전에 항상 어딜 풀냐면 목하고 데콜테를 먼저 풀어줘요. 특히 이 목에 있는 혈관들의 순환이 돼야지만이 여기 흐름이 좋아야 얼굴 혈색이 되게 맑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놓치지 말고 가셔야 될 게 목 쓸어주기, 마사지도 이렇게 해서 귀 뒤에까지 여기까지 만져주시면 리프팅이라든가 피부 처짐 같은 것들은 굉장히 막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항상 이 페이셜 오일도 이 립슬 라인 있죠? 여기를 좀 많이 발라주세요. 그리고 저녁에는 저는 이렇게 하고 마지막으로 토너 마무리하고 저는 잡니다. 그리고 아침에는 여기까지 하고 데이 로션을 바릅니다. 네, 저는 이렇게 사용하고 했더니 솔직히 셀라비브 들어온 지가 꽤 됐지만 제가 피부샵 하면서 어떠한 제품도 솔직히 100만 원짜리도 팔아봤고 10회에 진짜 100, 200짜리 관리도 끊어봤지만 그분들이 샵에서 일회성으로 받는 것보다 항상 그랬거든요. 집에서 매일매일 사용하는 제품이 더 중요합니다. 피부샵에 와서 마사지를 받는 거는 우리가 어쨌든 혈액순환을 돕고 피부의 탄력이라든가 흐름을 좋기 위한 어느 정도의 자극인 거지 내가 매일매일 그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나는 마사지를 받고 되게 저렴한 제품을 써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저는 마사지는 안 오지만 집에서 굉장히 고가 제품을 씁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이게 가격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어떤 제품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내가 매일매일 쓰는 제품이 내 피부에 들어와서 정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걸러내지 못하고 이 피부 중에 제일 큰 장기인데 먹는 것들은 간에서 걸러주지만 피부는 바로바로 흡수가 되잖아요. 흡수가 되고 희한하게 또 안 좋은 거는 내 몸에서 잡아 당기잖아요. 그래서 겨드랑이 밑으로 그래서 저는 피부샵 하면서 유방암 수술하신 분들 되게 많이 봤거든요. 정말 나보고 원장님 샴푸 냄새가 정말 나더라고요. 암 수술하면 암 수술한 그 덩어리를 이렇게 보여준대요. 끝나고 나면. 근데 자기 집에서 쓰는 샴푸 냄새가 정말 나더라 하면서 원장님 말이 거짓말이 아니었어요. 그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매일매일 쓰는 건데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간과하고 있던 것들이 어느 정도 이제 뭔가 질환이 왔을 때 그때는 이미 조금 늦었다는 거. 그래서 미리미리 특히 우리 아이들 그다음에 나도 소중하잖아요. 그렇죠? 내가 소중하고 우리 아이들, 우리 가족이 소중한 만큼 이런 것들을 내가 제대로 알고 쓰셔야지만이 생활 속에서 마셔야만이 누구한테도 전달하실 수 있고 내가 더 예뻐진 모습으로 신빙성 있게 내 피부는 별로 안 좋은데 유사나 셀러비브 쓰면 주름도 펴지고 얼굴 리프팅도 되고 너무 좋아진대 그랬는데 내 피부는 안 그래. 그럼 신빙성 있을까요? 안 그렇거든요. 그래서 꼭 비포 애프터 사진 찍어 놓으시고 그리고 내 피부가 항상 꿀광 나는 피부. 먼저 내가 셀러비브를 얘기하기 전에 너 요즘 화장품 못 써 얼굴이 좋아졌다. 뭔가 바뀐 것 같아라고 먼저 알아볼 수 있게끔 리더님들이 한번 사용해 보시고 체험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느낀 게 뭐냐면, 우리도 그 핸드폰을 사용할 때 2G 폰이 있고 5G가 있잖아요. 예전에 네. 이제 폴더폰이 2G고 지금 현재는 5G 스마트폰을 쓰고 있는데 셀라비브가 5G 스마트폰인데 우리는 2G 폰처럼 쓰지 않았나.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지금 스마트폰 쓰시는데 문자 오고 전화만 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시죠?
근데 스마트폰을 그렇지. 정말 유용하게 잘 사용하시는 젊은이들이 엄청 많아요. 근데 이렇게 저도 포함해서 그 스마트폰 뱅킹도 안 하신 분도 아마 있으실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방금 들었던 생각이 셀라비브는 5G 스마트폰인데 우리가 몰라서 2G 폰으로 지금 쓰고 있다. 2G 폰처럼. 예,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품이 이번 컨벤션 때 제품이 정말 잘 만들었으니 잘 사용해 달라라고 회사 측에서 네, 저희들한테 요청을 하셨잖아요. 네, 오늘 들은 것처럼 예, 정말 이거는 꿀팁입니다. 본사를 가면 같은 셀라비브를 쓰는데 누구는 정말 광나는 피부를 갖고 계신 분도 있고 아니신 분도 계세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본사에서 뵐 때 우리가 다 모두 네, 광나는 피부로 만나 뵀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마치기 전에 질문사항 네, 받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우리 문미영 루비님은 바쁘신 분이셔가지고 또 초대를 못하니까 네, 오늘 저희가 다 꿀팁을 받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 우리 질문과 후기. 질문과 후기. 여배사리더님. 네, 반갑습니다. 그 루비님 그러면 매일 스팀 타월 하시나요? 아니요. 아니요. 저도 제가 좀 피부가 오늘따라 좀 칙칙하다, 조금 컨디션이 안 좋다 했을 때, 미팅이 있거나 뭔가 좀 피부를 좀 더 이렇게 윤기 내고 싶을 때, 그때 사용합니다. 매일은 저도 사용하지 못해요. 매일 하는 게 좋나요? 네? 매일 하는 게 좋나요? 아, 매일요? 그냥 제가 추천드리자면 한 일주일에 한 2번 정도나 3번 정도. 그리고 스팀 타월 쓰실 때 그 뭐죠? 우리 엑스폴레이팅 마스크 있죠? 요거 쓰실 때는 꼭 저는 스팀 타월 강추해요. 우리가 이거 쓰고 나면 막 이거 닦아내려면 자극도 되고 이 화장실에 까만 거 다 튀고 굉장히 번거롭잖아요. 근데 요거 하고 나서 한 20분 정도 있다가 요걸로 미온수를 했다가 얼굴에 어느 정도 이렇게 스팀 좀 이렇게 모공 열어주고 자극적이지 않게 좀 다 녹아난 다음에 가서 물 세수하시면 정말 좋습니다. 이거 진짜 꼭 한번 해보세요. 스팀 타월 하시고 그다음에 미온수를 한번 닦아내시고 그다음에 마지막에는 좀 시원한 물로 좀 얼굴 좀 이렇게 패팅해 주시면 더 좋으실 겁니다. 네. 네, 여배사리더님. 루비님 화장품 쓰시면서 사이사이 시간 텀은 안 두세요? 저는 시간텀 굉장히 제가 제 파트너한테 그래요. 기초 제품 바르고 나오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니라고 한번 전 잘 물어봐요. 왜냐면 미팅을 같이 갔는데 내 피부는 광이 나는데 내 파트너 얼굴이 광이 안 나. 근데 뭔가 사업 설명이라든가 제품 설명을 하다 보면 제가 어쨌든 셀라비브 전문가다 보니까 어쨌든 저는 한번 훑고 지나가거든요. 이분이 필요하든 안 필요하든. 근데 그분이 딱 얘기하는 순간 얼굴을 봐요. 그러면 내 피부는 광이 나는데 내 파트너는 안 나. 그럼 너는 전문가니까 광이 나는 거고, 파트너는 안, 전 되게 그래서 미팅 갈 때 리더님들 정말 저랑 미팅 갈 때는 얼굴 광 좀 내고 오세요라고 저는 진짜 신신당부하거든요. 정말 미팅 갈 때만이라도. 근데 지금 무슨 말 하다가 제가 까먹었어요. 시간 텀. 시간 텀. 시간 시간 텀. 텀 사이사이. 시간 텀. 저희 파트너가 그래요. 스폰서님 저 5분이면 다 기초 끝나는데요 라고 해요. 저는 기초만 바르는데 거의 한 15분에서 20분 걸려요. 그러니까 흡수시키고 좀 기다리신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요, 요거 리무버 뿌리고 나서 물세수 하고, 그러니까 이거 정도 뿌리고 전 막 돌아다녀요. 뭐 설거지 할 거 있으면 컵 씻고 막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이불 정리하고 나서 와가지고 요걸 미온수로 사사사사 손으로 문지른 다음에 물 패킹하고 나서 토너랑 세럼은 항상 화장실에 있어요. 그래서 토너하고 바이트라진 세럼까지는 뿌리고 돌아다녀요 또. 그러다 다시 이제 머리를 좀 말리려고 이제 거울 앞에 앉으면 그 다음에 다 들어갔네 그러면은 미백 세럼 바르고 미백 세럼 바른 다음에 루미더스 크림하고 이 페이셜 오일 바르고 나서 조금 어느 정도 스민 다음에 한 5분 정도 놔뒀다가 저는 데이 로션 바르고 그다음에 저는 팩트를 안 사용해요. 제 피부가 약간 팩트를 쓰면 뜨는 피부라서 저는 그래서 꼭 이렇게 비비크림을 써요. 크림 제품으로. 그래서 피부가 왜냐면 우리가 팩트가 우리 신제품도 나와서 이제 쓰신 분도 있고 이제 안 쓰신 분도 있지만 팩트가 조금 피부를 메마르게 해요.
수분을 많이 뺏어가요. 그래서 팩트를 하면 더 피부가 쪼여오고 건조하거든요. 그래서 팩트를 사용하면 더 윤기감이 안 나요. 그래서 팩트 쓰시는 분들은 휴대용 들고 다니시면서 우리 토너 있잖아요. 작은 토너. 그걸 좀 수시로 뿌려주셔야 돼요. 팩트를 누르지 마시고 수시로 뿌려주셔야 되고, 원래 어차피 우리 SPF는 30이라 2시간마다 한 번씩 발라주셔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팩트를 쓰는 이유가 그거예요. 2시간마다 우리가 화장한 얼굴에 이걸 바를 수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의 팩트가 SPF 차단이 효과가 있기 때문에 여자들은 그걸로 중간중간 발라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번에 새로 나온 팩트 한번 잘 사용하셔서 계속 나오면 좋겠지만 그게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사용하시면 돼요. 혹시 쓰시다가 트러블이 났거나 뭐 파트너들 뭔가 이렇게 안 좋았던 사례 같은 것들이 있으시면 질문하셔도 돼요. 네, 저요. 저는 네. 그 토너를 계속 중간중간 이렇게 뿌려줘라. 그럼 좋다라고 해가지고 했는데 좀 살짝 간지러운 느낌이 있더라고요. 예. 네, 맞아요. 그건 뭐 그런 때문에? 부분은 피부에 약간 그 모낭충 같이 약간 그 균 같은 것들이 있는 분들, 각질이 있는 분들이 그래요. 그리고 아니면 솜털이 기신 분들. 우리가 솜털이 길면요, 이게 막 이렇게 토너 뿌리면서 이게 흡수되면서 간지럽혀요. 그래서 솜털이 있는 분들은 좀 간지러울 수 있고요. 모낭충이라든가 약간 피부 트러블이 약간 알러지 같은 분들, 이렇게 약간 세밀하게 이런 분들이 있으신 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예민하시거나 우리가 열났을 때 이 토너를 뿌려서 조금 수분감을 조금 좀 시원하게 한다고 계속 토너를 뿌리잖아요. 그럼 더 피부가 벌개져요. 빨개져요. 더워서 토너를 우리가 왜 대강의실에 있을 때 덥다고 왜 중간중간에 토너 뿌리잖아요. 더운데 그럼 얼굴이 더 더워져요. 왜냐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얘 영양분이 들어가면요, 혈관이 좀 약간 팽창해요. 이 영양분을 받아들이니라. 그래서 얼굴이 약간 벌건 게 가라앉는 게 아니라 약간 붉은 감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실내가 뜨거울 때는 얘를 자꾸 뿌려주시면 얼굴이 더 부풀어 오를 수 있고 더 뻘개질 수도 있다는 거. 그런 거 조금 주의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양선미 정신영 리더님. 기자님. 제가 안 그래도 전에 비립종이 좀 생겼어서 그랬는데 제가 지금 요거는 2월 한 20일 정도부터 사용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최근에도 비립종이 없던 게 생기는 게 눈에 보이거든요. 네. 그러면 혹시 이제 셀라비브를 계속 사용하게 되면 네. 그 다음에는 새로 생기는 비립종은 없을까요? 새로 생기는 건 없을 수 있지만 이미 그 사이에 뭔가 자리를 잡고 있던 것들은 생길 거예요. 근데 비립종은요, 레이저로 우리가 지지기도 많이 하잖아요. 근데 비립종은요, 우리가 제가 속된 말로 키워서 잡아먹어야 된다고 많이 말씀드리거든요. 비립종이 막 조그맣게 올라오는데 그걸 건드리면요, 잘못 자면 흉터가 생겨요. 근데 비립종은 차오르다가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피지가 그 안에 동글동글 맺혀 있는 거거든요. 여드름은 구멍을 내서 이렇게 터뜨려서 염증을 가라앉히면 되는데 비립종은 어느 정도 그 동그라미가 바깥으로 도출됐을 때 우리 제가 여드름 짤 때 이렇게 핀이 있어요. 그 주사바늘 핀 얇은 거. 그걸로 구멍만 내서 면봉으로 살짝 누르면요, 동그란 게 폭 튀어나와요. 그거를 짜주셔야 되는데 그걸 짜주지 않으면 스스로 얘는 터지지가 않아요. 여드름은 이게 환원됐다가 골마서 스스로 걔가 세안할 때나 우리가 자극으로 툭 터질 수 있거든요. 없어질 수 있는데 비립종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게 나쁜 그 화학 물질로 동글동글 차있기 때문에 굉장히 딱딱하거든요. 그거는 이제 피부과라든가 피부관리실 같은 데 가서 이거를 조금 제거해 주세요라고 한번 받으셔야 돼요, 시술을. 근데 저는 레이저는 추천하지 않아요. 레이저는 지지는데 우리가 재생 관리를 잘하면 괜찮은데 재생 관리를 하지 않으면 흉터가 생기더라고요. 특히 우리 이 잡티 뺀다고 우리 프락셀이라든가 뭔가 레이저 시술하잖아요. 레이저 하시는 분들은요, 이 절대 표피를 긁어내는 게 아니라 표피의 색소를 없애기도 하지만 그게 깊숙이 들어가기 때문에 진피 피하 지방 밑에까지 막 그 자극을 줘서 그 자극이 더 다시 위로 올라와요. 그래서 피부샵에서도 제가 박피도 해보고 필링도 해봤지만 레이저를 하신 분들은요, 절대 재생이 안 돼요. 근데 레이저를 안 하시고 자연적으로 색소가 생기시는 분들은요, 꾸준히 미백 관리를 하시면요, 그게 완전하게 없어질진 않지만 흐려져요.
내 피부톤하고 비슷하게 돼요. 근데 레이저를 한번 해서 피부를 그러잖아요. 이렇게 한번 긁어내면 상처가 더 깊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 상처가 재생이 되려면 굉장히 오랜 시간을 걸리는데 그 오랜 시간 안에 자극이 더 자외선이라든가 외부 자극으로 더 가서 깊이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색소를 없앤다고 어설프게 레이저라든가 풀악셀은 절대 하지 마세요. 그러면 정말 내 피부가 안 없어져요. 그 흉터는 끝까지. 그러니까 저는 그냥 어차피 생긴 거 너무 가리려고 하지 마시고 미백 라인을 꾸준히 바르셔서 내 피부톤하고 비슷하게 맞춰가는 그런 단계를 거쳐가셨으면 좋겠어요. 색소 조금 있으면 어때요? 다른 거. 피부 윤나고 반짝반짝 환하면 좋죠. 그래서 저희 파트너들 저가 그래요. 너무 피부의 잡티를 가리려고 하면 피부가 탁해 보여서 더 얼굴이 어두워 보이고 안 좋아 보일 수 있다. 색소 보이면 좀 어때? 근데 피부 자체에서 광이 나고 굉장히 피부결이 매끈해 보이면 잡티는 그거에 대해서 모든 걸 커버할 수 있다. 그래서 피부 결이라든가 피부 톤을 환하게 업그레이드 시키시고 그다음에 탄력 관리를 하시면 훨씬 더 잡티는 묻어날 수 있습니다. 아셨죠? 감사합니다. 네. 박선영 리더님. 네, 안녕하세요. 네. 저기 보통 T존 부위에 이렇게 기름 지성이신 분들 되게 많잖아요. 근데 네네. 그래서 코에 피주도 많이 생기고 모공이 되게 넓으신 분이 되게 많으시거든요. 네. 네. 특별히 관리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특히 우리 아이들이라든가 아빠들은 이게 코 T존 부위에는 이 자체가 물렁뼈, 그러니까 우리 손바닥도 우리가 저기가 없지만 이 코도 그렇거든요. 근데 이 피지는요, 짜면 짤수록 생겨요. 그리고 짜면 짤수록 벌어져요. 근데 우리가 이게 까만 게 보기 싫어서 계속 건드리잖아요. 짜고. 그걸 짜내면요. 그 피지만큼 다시 세워지는 게 우리 성리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것이 아니라 제가 아까 리무버 남자분들 특히 T존 부위에 많으신 분들은요. 엑스폴레이팅을 T존 부위만 팩을 하지 마시고 T존 부위만 살살살살 문질러서 하시는 방법도 있고요. 리무버 이거를 퍼프에 묻혀서 이렇게 올려놓고 주무시는 방법 아니면 20-30분 팩처럼 하시는 분도 있고요. 이 피지를 짜는 게 아니라 녹여내셔서 피부결하고 아까 마찬가지로 같은 톤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모공이 있기 때문에 피지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어요. 그럼 이 피지가 자꾸 모공이 그래서 우리가 탄력 관리를 하면 모공이 수축되잖아요. 수축되시면요. 이 피지 보이는 게 덜 하잖아요. 모공이 닫혀지니까. 그래서 모공이 크시거나 피지 분비물이 많으신 분들은요. 마그넷 칼디를 조금 많이 추천해 주세요. 마그넷 칼디가 근육 수축 이완시켜 주시는 건 아시죠? 피부도 마찬가지예요. 벌어져 있는 피부, 늘어져 있는 피부에 굉장히 효과가 좋아요. 네. 네. 그리고 저도요. 네. 저도 여쭤볼게요. 제가 요즘에는 좀 괜찮은데 셀레비브를 쓰면서 이렇게 아까 가려웠던 사람이 저도 약간 얼굴 좀 가려웠었거든요. 네. 근데 목에도 이렇게 저기 뭐지? 이렇게 뿌리고 토너를 뿌리고 나서 두들기지 말라 그래가지고 두들기지 않았거든요. 그냥 냅뒀어요. 냅뒀더니 목도 따갑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순간 목에 여기가 각질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가려워요. 그래서 그게 한 며칠 갔어요. 그러고 나서 그래도 토너를 뿌리고 했죠.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가 또 없어져요. 그게 또 몇 개월 뒤에 또 생겨요. 이런 것들이 반복적으로 저는 또 일어났었거든요.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제 파트너 중에 또 그렇게 목이 일어나는 사람이 있고 일어나지 않는 사람이 있고. 네. 그럼 저는 어떠한 특성을 갖고 있을까요? 우리가 피부는요. 피부보다 목이 더 예민해요. 목은 진피층이 없어요. 이게 그냥 표피하나. 얼굴은 밑에 받쳐주는 근육이 있잖아요. 목은 없잖아요. 그래서 주름이 목은 필 수도 없고 당길 수도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리더님 말대로 얼굴은 괜찮은데 목이 그래. 네. 그렇죠. 목도 클렌징을 깨끗이 하셨나요? 한다고 했는데. 그렇죠. 한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아까 네. 제가 말한 대로 얼굴은 네. 우리가 세안을 잘 해요. 근데 목은 네. 제대로 우리가 얼굴만큼은 하지 않아요. 그 각질들이 오래 쌓여 있다 보니까 어떨 때는 햇빛을 보거나 우리가 얼굴은 SPF 이것도 바르고 우리 차단제도 바르고 하지만 목은 우리가 굳이 많이 안 해요. 그래서 햇빛을 봐도 직접적으로 받을 것이고 땀을 흘려도 목을 제일 많이 따봐요. 우리가 땀띠가 나면 어디부터 나요? 얼굴 안 나고 목 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뭔가 흐름이, 림프선의 흐름이라든가 자극이 목이 더 많이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목이 따갑고 이게 이제 상처가 있거나 그러니까 스스로 치유될 때는 괜찮다가 조금 각질이 있고 뭔가 자극을 받거나 햇빛을 많이 받거나 옷깃에 많이 스치거나 할 때 또 따갑다가 이게 계속 반복적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을 굉장히 중요시 생각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목을 하실 때는 꼭 선크림 이것도 꼭 목까지 바르셔야 돼요. 그래야 목도 주름이 없고 우리가 노화의 제일 큰 주법은요. 자외선이에요. 햇볕. 근데 우리가 솔직히 목은 솔직히 여기까지만 바르지 여기까지는 이게 제대로 안 발라지거든요. 그래서 저녁에는 깨끗이 씻으시고 목을 제대로 보호하셔야 되고 안 그러면 그래서 여름일수록 스카프로 목을 많이 감싸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햇빛을 많이 가리시는 게 우리가 나이가 여기는 땡겨도요. 목주름 보면 나이살을 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목을 굉장히 소중히 저희는 넥크림이 없습니다. 근데 외국 브랜드는요. 넥크림이 따로 있어요. 이 탄력 크림보다 더 비싸요. 목크림이. 그래서 그만큼 이 목 관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네. 목 클렌징 잘해. 네, 고선희 리더님 손 드셨는데. 네, 마이크 키시고 질문해 주세요. 네. 제가 저는 영양제를 주로 먹다가 셀라비보는 이제 몇 가지만 지금 쓰고 있는데 네. 시중에 있던 화장품을 쓸 때는 제가 못 느꼈어요. 못 느꼈다가 네. 지금 토너랑 그 다크 스팟하고 네. 그리고 데이 크림 로션 이런 걸 써요. 그리고 네. 모이스처 이것도 쓰고 있는데 처음에 토너를 썼을 때 얼굴에 이렇게 건조한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저는 건조한 거를 모르고 살았었거든요. 그동안에. 그러면 네. 제가 피부가 건조하다는 건지 아니면 제가 잘못 쓴 건지 그게 궁금해요. 토너만 쓰셨는데도 건조하담을 느끼셨어요? 네. 네. 기존에 쓰던 제품은 어떤 거를 쓰셨어요? 토너를? 그냥 일반의 일반 제품 쓰셨죠? 네. 네. 그냥 보통 그냥 사실 수 있는 제품. 네. 저희가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 토너는 조금 좀 다른 거하고 좀 차별화가 되어 있는 게 이 속에 영양도 들어있고 수분도 들어있지만요. 여기 제품에는 17가지의 우리 항산화 식물 성분 추출물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자연 치유적으로 우리 피부를 재생시키거든요. 근데 리더님이 뭔가 당기거나 건조함을 느꼈다고 하면 얘가 들어가서 모공 수축이라든가 피부에 부족했던 수분들을 얘가 깊숙이 채워주기 때문에 기존의 화장품들은 표피 화장품이라 속 토너만 바르는 것만으로 굉장히 보습력을 많이 주거든요. 근데 얘는 속부터 채워져요. 겉부터 채워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사람마다 수분 저장고가 이렇게 틀려요. 어떤 분은 이렇게 얕고 어떤 분은 깊어요. 근데 저희는 깊숙이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겉에부터 채워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걸 발랐을 때 깊숙이부터 채워지는 느낌이 되면 뭔가 쪼여와요. 겉에 표면에 바르는 화장품이 아니라 속부터 넣어주는 거기 때문에 그 채워지는 그 시간 동안 뭔가 피부가 쪼여지는 느낌이 나고 어떨 때는 이 항산화 성분이라든가 성분이 들어가서 피부에 상처가 있는 분들은 따가우신 분들도 있어요. 따끔따끔하고 쓰라려우신 분들이 있어요. 그게 내 상처를 못 느끼고 파라벤이 들어있는 화장품으로 그냥 기존에 발랐다고 하면 얘가 들어감으로써 그게 치유되면서 뭔가 이렇게 차곡차곡 쌓여지는 지금도 혹시 당기시나요? 몇 개월 쓰셨는데? 지금 제가 이거 이게 첫 사용하는 토너거든요. 네네. 근데 초반에는 이렇게 데이 크림이랑 이런 것까지 다 바르고 나서도 당김이 되게 심했어요. 근데 지금은 예전에 비해서는 좀 덜하긴 한데 그래도 살짝 당김은 있어요. 그러면요. 이게 건조한 그런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럼 요거를 조금 양을 늘리시고요. 하루에 네. 몇 번 정도 뿌리세요? 제가 이게 챙김을 하면은 하루에 한 2-3번 정도 하고 못 챙기면은 아침 저녁으로 한 번씩. 요거 양을 제가 보기엔 좀 양을 조금 늘리셨으면 좋겠고요. 네. 제가 처음에 이 바이탈라이징 세럼을 썼을 때 정말 당겼어요. 정말. 그래서 이 화장품 뭐지? 왜 이렇게 당기지? 피부가 막 이렇게 짝짝 갈라지는 듯한 느낌처럼 저는 당겼어요. 근데 그 당김이 겉에서 당김이 아니라 속에서 뭔가 이 귀 밑으로 이렇게 당기는 느낌이 났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보름에 한 통을 썼었어요. 계속 땡기니까 계속 발랐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한 달 되니까 제가 이제 샵을 본업을 하기 전에 부업으로 샵을 했을 때 손님들이 먼저 알아보시더라고요. 원장님, 나 요즘 뭐 화장품 바꿨니라고. 왜? 제가 여기 사각턱에 얼굴이 좀 이렇게 늘어진, 제가 이제 마사지를 하다 보니까 여기가 많이 뭉쳐있다 보니까 어깨가 이렇게 올라와 있었거든요. 근데 이 목선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저는 화장품을 권할 때 전 제품 만약에 6종을 권한다고 하면 저는 이 셀라리브 바이탈 라인 세럼은 한 통을 안 넣고 2통을 넣어요. 그래야 한 세트가 맞더라고요. 얘를 2번씩 바르는 게 아니라 4번씩. 우리가 다이어트 할 때도 해독 제품 들어갈 때 조금 처음에는 좀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몸이 개선되면 그 일반식으로 가듯이 화장품도 그래요. 화장품으로도 해독을 할 수 있거든요. 내가 조금 피부 개선을 시키고 좀 내가 문제성 피부다, 좀 뭔가 빨리 좋아지고 싶다, 좀 담김이 심하다, 속을 좀 빨리 채우고 싶다 할 때는 약간 양을 늘리시거나 집중 케어를 하시면 더 빠른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 조금씩 나아진다니까 다행이시고요. 조금 토너 양을 조금 늘려보세요. 그리고 요거 추천드려요. 바이탈 라이징 세럼. 정말 요거 저 세럼 처음에 썼었는데 네. 제가 처음에 그 셀라비브를 세럼을 먼저 썼었거든요. 근데 네. 그 끈적임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네. 좀 처음에는 느꼈어요. 네. 그러면은 제가 몸에 열이 많은 편이었는데 그 열감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은 그거를 갑자기 그 이유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 제가 이제 만약에 그렇게 질문이 온다면은 저는 또 제 질문을 클렌징을 어떻게 사용하셨는지 그때 당시 쓰실 때 저는 그걸 질문하고 싶어요. 왜냐면 얘는요, 클렌징이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요것만 써도 아침에 요것만 뿌리고 요걸 발랐다 그러면 끈적임이 없이 그냥 속으로 싹 다 들어가거든요. 손에 남아나지 않을 정도로. 근데 내가 이거를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된 피부라고 하면 약간 겉돌 수도 있고 흡수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클렌징을 어떻게 한번 사용하셨는지, 아마 클렌징을 다르게 한번 써보시고 써볼 의향이 있으신지 그걸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한번 그렇게 한번 써보세요. 클렌징 제품을 한두 가지라도. 그러면 네, 아마 클렌징 그때 제품 쓰고 있는데 다시 한번 그렇게 네네. 제대로 해볼게요. 네네. 꼭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해보시고 혹시라도 뭔가 그렇다고 하면 저에게 따로라도 네, 질문해 주시면 제가 다른 방법이라도 내가 꼭 찾아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되셨을까요? 저희 그냥 계속 할까요? 네, 저희 12시가 될 것 같은데. 더 질문 있으십니까? 네. 혹시 정수경 리더님? 나이트 크림이나 나이트 젤은 사용 안 하시나요? 아까 말씀이 없으시길래. 아니요, 써요. 근데 저는요, 그때그때 기분 따라 얘를 이렇게 쓸 때가 있고, 얘랑 이렇게 어떨 때는 얘만 이렇게 쓸 때가 있고, 그거는 그때그때, 어쨌든 전 제품을 가지고 쓰긴 해요. 근데 그 기분에 따라서 조금 바꿀 때가 많아요. 지금 피부가 뭔가 빨갛게 발진이라든가 올라왔을 때는 나이트 젤을 좀 많이 쓰는 편이고요. 조금 뭐라 해야 되나, 아무래도 저희가 이 흰색 미백 라인보다 저희가 쓰고 있는 이 인텔리전스 기술력이 들어가 있는 이 회색 라인이 아무래도 집중 케어다 보니까 요것들을 위주로 쓰는데, 요즘 제가 아침에 이것들을 많이 쓰다 보니까 손이 갈 때는 어떨 때 이것도 쓰고요. 저는 나이트 젤을 너무 사랑해요. 얼굴이 열감이 있거나 좀 아침에, 특히 언제 여름에 홍반 피부, 그러니까 햇빛 많이 보고 운전 많이 하고 다닐 때 피부가 많이 붉게 올라올 때는 나이트 젤을 조금 팩처럼 많이 써요. 그리고 나이트 크림하고 페이셜 오일하고 섞어서 쓰셔도 굉장히 좋고. 네, 요거는 제가 죄송해요. 그때그때 쓰는 기분에 따라 전 제품을 제 맘대로 쓰기 때문에 쓴답니다. 아, 네네. 네. 네, 그러면 더 질문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네, 김옥윤 리더님, 김옥선 리더님. 제가 화장품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네. 제가 잘 못 들었는지 모르는데 스크럽에 대해서 조금만 얘기해 주시면 안 될까요? 요거 바이탈 엑스폴레이팅 마스크요? 네네. 네. 요 제품은요, 참숙 성분이 들어있지만 하이드로에서 여기 스크럽이 들어있어요. 근데 기존에 있는 우리 스크럽제들은요, 우리 모공은 완전한 구예요. 근데 기존에 있는 스크럽제들 신주광이 안 맞는 것들은요, 모서리를 봤을 때 완전한 구가 되어야 피부에 자극 없이 이거를 노폐물을 빼내거든요.
근데 이 모서리가 있는 제품들을 오래 쓰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피부에 상처가 돼요. 상처를 긁어서 스크럽제를 써서 민감해진 피부들이 많다고 예전에는 굉장히 많이 얘기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엄마가 쓰시는 살구씨 오일 마사지기가 있었어요. 지금 저랑 비슷한 아실 거예요. 근데 그거 쓰면 피부가 되게 보들보들하고 좋은 거예요. 그랬더니 제가 실피선이 다 터져 있더라고요. 실피선을 한번 터지면요, 재생복구가 안 돼요. 주사바늘로도 안 돼요. 근데 그게 왜냐하면 이런 스크럽제에 자극이 들어가서 그렇거든요. 근데 유사나의 이 엑스폴레이트 마스크는요, 팩으로도 쓸 수 있고 디크린싱, 스크럽제로도 그냥 폼크린싱 쓰시면서 그거 쓰고 나서 이렇게 손에 딱 문질러서 이렇게 T존 부위에 이렇게 문질러도 돼요. 근데 저는 그 문지르는 거를 그것도 자극이 된다고 솔직히 생각이 돼서 저는 요거를 팩으로 많이 쓰는 추천드리는 스타일인 거고요. 만약에 내가 이걸 팩할 시간이 없다 하실 때는 우리 폼크린싱을 끝내시고 나서 오늘은 조금 피부에 디크린싱을 한번 해보고 싶다 하실 때는 더세요. 한 요 반 정도 더셔서 문지르셔가지고 코이나 T존 부위 위주로 문지르세요. 그러니까는 블랙헤드라든가 피지가 많은 부위. 그리고 얼굴에 하신다면 아주 서서히 자극 없이 살살살살 문질러서 그냥 물세수 하셔도 쓰실 수 있는 게 요거예요. 그리고 나는 조금 더 팩의 효과와 진정 효과, 살균 효과, 리프팅을 같이 가고 싶다 하신 분들은 요걸 발라 놓으시고 15분에서 20분.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열감이 있으신 분들은 15분이면 이렇게 묻어놨을 때 발랐을 때 묻어나질 않아요. 그러니까 팩을 언제 제거하냐면 이렇게 말라놨고 내가 이렇게 문질러서 만졌을 때 손에 안 묻어난다 했을 때 제거하시면 되거든요. 그 제거하실 때는 저는 이게 말랐기 때문에 미온수로 이렇게 한다고 해도 문지르다 보면 그 마른 알갱이가 자극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수건을 추천드린 거예요. 미지근하게 해서 이거를 충분히 그 알갱이를 부풀린 다음에 물세수 하시라고 권해드린 거고, 그 다음에 나는 정말 할 시간이 없다. 그리고 나는 막 문질러도 나는 내 피부는 튼튼하다. 자극을 받아도 한다 하시는 분들은 막은 아니고 살살살살 문질러서 세안하시면 그 효과를 보실 수 있어요. 이거는 누구나 쓰실 수 있는 거고요. 아이들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사용하기 나름인 거고요. 저는 웬만하시면 팩으로 쓰시라고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되셨나요? 감사합니다. 죄송해요. 마지막 하나만 할게요. 네. 여기 페이셜 오일인데, 응? 아까 그 페이셜 오일이요. 네네. 네, 이거 마지막에 네. 모이스처 크림이랑 사용하신다고 했는데, 네. 스킨 바로 다음에 사용하는 건 어떤가요? 제가 다르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모든 스킨 이런 기초는요, 묽은 거부터 제가 사용하라고 그랬잖아요. 묽은 거. 그쵸? 근데 얘는 오일이에요. 어쨌든 얘도 식물성 항산화 오일이지만 오일 성분이기 때문에 저는 마지막에 쓰라고 저는 추천드리고 싶어요. 보습막을 입히게. 왜냐하면 수분을 먼저 다 넣고 나서 그 다음에 마지막에. 그리고 혹시 리더님들이 써보야 알겠지만 요거를 단독제로 쓰시는 것보다요. 크림에 섞어 쓰시는 게 훨씬 더 흡수력이라든가 이 사용감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얘만 하나 따로 바르면요. 이 피부가 약간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나 열감도 빨리 느껴지고요. 조금 발랐을 때 느낌이 제가 써본 결과 그렇게 그닥. 그래서 이 페이셜 오일은 나이트 크림이라든가 나이트 젤, 제가 보기엔 젤보다는 크림류가 훨씬 더 잘 어울려요. 그래서 더 맨 마지막에 수분을 충분히 채워줬으면 나이트 바이탈라이징 세럼 바르고 미백 세럼 바르고 수분을 채워줬다고 하면 이 수분감들이 깊숙이 들어가고 나오지 않도록 얘랑 크림류가 보습막으로 이불 덮개 식으로 감싸주면 더 시너지 효과가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저는 바르셔도 상관은 없지만 그렇게도 발라보시고 이렇게도 한번 발라보세요. 그래서 본인이 맞는 걸로 바르시면 좋은데 저는 이왕이면 이게 무거운 오일감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보이시신가요? 쭉 할까요? 그냥 계속? 음소거. 제가 음소거였네. 저 마지막 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배운 토너 사용법은 한번 뿌리고 조금 있다가 마르면 또 한 번 네. 뿌리고 또 시간이 지나고 나서 세럼을 발라라 라고 제가 그렇게 배웠거든요. 근데 네. 그런데 제가 느끼기에는 네. 토너를 뿌리고 나니까 이게 막이 형성이 된 느낌이 들어서 오히려 네. 토너라는 게 모공을 열어준다라고 알고 있는데
그렇게 네. 시간이 지나고 나면 마르고 나서 세럼을 바르면 이게 안 들어가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 토너의 사용법, 궁금합니다. 네. 안 들어가지 않고요. 들어갑니다. 그러면 뿌리고 네. 시간이 지나고 또 뿌리고 시간이 지나고 나서 세럼을 해도 된다는 네. 말씀이시죠? 네, 충분히 세럼은요, 충분히 많이 빠를수록 제가 그랬잖아요. 이 세럼의 효과가 우리 이제 pH 밸런스를 잘 받아들이기 위해 영양분을 받아들이기 위한 효과도 있지만 피부 준비 단계도 있고 수분 영양을 다 준다 그랬잖아요. 얘를 좀 충분히 뿌리시고 세럼하고 기초를 받으시면 그러니까는 광택감이 좀 더 오래 가요. 그거 느끼셨나요, 혹시? 토너를 중간중간에 세럼 사이, 크림 사이사이에 3-4번씩 중간중간에 시간차를 두리고 공을 그만큼 들이신다는 거잖아요. 공을 들이고 기초를 바르시면요. 그만큼 네, 지속력이라든가 얼굴의 광택과 보습감이 더 오래 갑니다. 사용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잘 하고 계시는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특강이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저희가 집중했던 이 시간이 1시간 반이 지나가는데요. 시간 더 부족해 보이죠? 네, 그러나 우리 문명 루비님께서도 이제 쉬셔야 되니까 네, 아름다운 피부를 위해서 또 주무셔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의 제품 강의는 이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셀라비브는 5G 스마트폰이다. 우리가 2G로 쓰지 말고 5G 그 기술력 그대로 사용하도록 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스포너님 한 말씀 하시고 저희 사진 찍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어느 때보다도 질문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은 질문들이 지금도 막 질문하고 싶은 막 있으신 것 같은데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그 누구도 문명 루비님의 손을 거치지 않고는 아름다워질 수가 없다. 자, 우리 이제 터치를 받았으니까 다들 멋있어지고 이뻐지는 길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혹시 개인적으로 문자 해도 되나요? 네,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김재희 리더님 좋아요. 자, 그렇게 해서 얼른 뜨거운 박수와 함께 보내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좋은 감사합니다.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여러분들 피부미는요, 충분하게 11시부터 새벽 3시까지는 주무셔야 되고요. 피부가 건조하시다고 얘기하시는 고객님들한테는 꼭 수분 체크 하셔야 됩니다. 화장품이 먼저가 아니라 그분의 영양 상태, 바이오 리듬 상태가 제일 중요하니까 제품보다는 그분의 상태를 먼저 하시고 정말 물 많이 드시고 다 피부 미인 되셔서 덕분에 저도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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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자, 사진 찍겠습니다. 자, 이뻐지는 이건가요, 여기는? 시그니처, 이건가요? 네, 시그니처입니다. 네. 자, 하나, 둘, 셋.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금방 보세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들